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 계획을 짜고 계신다는 남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갔다가 그대로 연락을 끊었고 그 이면에 놀라운 진실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 연혼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 지금도 생각만 드네요. 그래도 아내라 믿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년이었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라 부르고 떠받들어 산 제 인생마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기들도 그런 여자일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시니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런 해픈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가면을 잘 쓰고 있던 그년이 물 만나 가면을 벗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아내의 참모습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애가 그런 애일 줄 알았냐? 알았으면 우리가 결혼을 안 시켰지. 그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년이랑 제가 만난 건 5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가게를 개업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우리 가게에 물건 넣어주는 곳 직원이었죠. 중요한 거래처라서 몇 번 드나들다 그년이랑 만났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대형 악재로 가게를 접게 되었지만 다행히 권리금 그대로 받고 가게가 나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았죠. 이후 저도 새 직장을 구하고 그녀와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아내가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술이 많이 되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 망할 새끼야. 저 누구누구는 제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이 떠드는 이야기를 일일이 끄집어내는 것도 웃긴 일이라 모른 척했거든요. 하지만 술이 떡이 될 때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부르더군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술만 먹으면 누구누구라고 부르는데 그게 누구야? 내가 누구누구라고 불러? 그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글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아내 표정이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 모르는 척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 생활 방식을 제가 잘 알아서 바람 피우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 끝나면 언제나 집에 바로 돌아왔고 아내 직장에 제가 종종 가기 때문에 비밀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내의 흑역사나 혹은 아픈 추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누구누구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년이 그런 년인 줄 알았다면 그때 어떻게든 밝혀내야 했는데 말이죠. 뭐 그때 밝혀봐야 별 소용없겠지만요. 그리고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는 사람 결혼식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다녀오라고 했어요. 잘 다녀와. 늦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눈 정상적인 대화가 될 줄을 몰랐죠. 그녀는 예상대로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그날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친구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들어서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녀는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 끊기면 택시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나 그년이나 택시비 아까워해서 택시도 잘 안 타고요. 그런데도 언제로 오는 게 영 이상한 겁니다. 참다 못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전화를 걸면 분명 신호가 가는데 안 받습니다. 몇 번이나 걸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다음날까지 그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내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뤘죠.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다가 아침에 벨소리에 눈을 떴는데 알람이 아닌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제 아내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번호입니다. 혹시나 경찰서 같은 데가 아닌가 싶어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누구씨 되십니까? 생전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누구누구 남편 되시는 거 맞죠? 네, 맞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아내가 무언가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나은 일이었을 텐데요. 나 누구누구 남자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누구 남자친구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이혼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사람이 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인데 장난전화야? 장난전화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곧 결혼할 겁니다. 그리 알고 이혼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던졌어요. 그만 세게 던졌는지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라 휴대폰을 집으니 액정이 다 깨지고 화면 절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박살이 난 휴대폰인데도 전화 기능은 작동하더군요.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내 목소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디 미친놈이 아내 몰래 헛소리를 한 것으로 생각했죠. 자기야, 지금 이상한 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보다 자기 어디야? 그 사람 이상한 놈 아니야.
뭐라고? 전에 자기도 말한 적 있지? 내가 술만 먹으면 찾는다는 누구누구. 그 말을 왜 지금 해? 지금 전화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전 너무 놀라서 정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그때껏 전화를 안 끊는 아내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 사람 오랜만에 봤어. 어제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이제 내 마음을 깨달았어. 난 자기 안 사랑해.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듣고서도 믿지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어제까지 내 아내로서 함께 살았던 사람 입에서 이따위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떠들 수 있는가? 다시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이 아이 미친년아. 참다 못한 저는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직장도 병가를 냈어요. 그날 밤까지도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면 그녀가 다시금 전화할 거라 믿고 부서진 전화기만 바라보았는데 아니더군요. 전화 대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미안해. 나 누구누구 정말 사랑해. 우리 결혼생활 이만 정리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말이죠.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악만 남더군요. 정말 아내라는 년은 물론 그 상대 남자도 어떻게든 박살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어머니는 10년 넘게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말하기 무섭게 부모님이 입을 모아 아내 쌍욕을 하시더군요. 증거가 없다면 모를까 문자 메시지라는 증거가 남아있으니 발뺌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어 저는 이 사실을 장인 장모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그 더러운 년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못을 박았죠. 장인 장모에게도 욕을 좀 했더니 처가 다른 친척들이 제게 전화해서 욕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도 욕을 하고 아무튼 개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럽게도 우리 부부 재산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전부 공동명의고 지분이 있는 재산이라 아내가 바람 피웠어도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하필이면 저랑 그년 연수입까지 비슷하다 보니 더욱 골치 아프더군요. 어머니가 알려준 이쪽 분야 전문가 찾아가서 말을 해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도 재산 독차지는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그년이랑 상간남까지 모두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싶은데요. 아직 범죄적인 방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언젠가 범죄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한 그런 꼴은 안 보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수를 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도 스스로 잘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땐 꼭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무언가 과거가 있다 싶으면 억지로라도 캐물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저 같은 꼴 당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법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